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다우지수는 노동절 휴장으로 쉬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는 반등 타이밍의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라도 좀 반등이 나온지 회복을 보이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을 모아오고 환율을 방어합니다. 그러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장중에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쪽이 좀 양호했다. 그리고 미국은 쉬었다 보시면 되고요. 미국이 최근 좀 약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쉬는 게 우리 시장에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코스피 이제 만기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기일 앞두고 어떤 수급인가 봤더니 코스닥은 어제 매도했으니까 오늘 다시 재매수한 정도. 코스피는 별로 안 건드리고 있고 그런 파생 동향만 움직였다 인데 파생 동향 어때요? 어제 선물 매수했으니까 그 정도 청산. 그럼 위아래 살짝 열어놨는데 금요일 날 117억 매도했으니까 풋옵션을 청산했으니까 일부 늘린다고 해봐야 약간의 변동성. 그럼 밑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고 위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정도. 변동성 확대돼봐야 위로 한 2%에서 3% 안쪽일 거고 아래쪽도 1%에서 2%도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상하방 변동성 보면 전체적으로 3% 안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껌딱지처럼 거의 뭐 흘러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보합권, 약보합이다, 강보합이다 하면서 껌딱지처럼 2400 위쪽에서 횡보하는 모습이다. 위로 올라가봐야 한 2%. 이 정도로 마무리되면 뭐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게 최근에 워낙 뭐 어제 오늘 그냥 아예 안 움직여서 그런 거고 이거보다 확대된다는 거지 어마어마한 상승과 하락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 코스닥은 기술적 반등 1% 올라봐야 어제 음봉 안에 있으니까 뭐 크게 오른 것도 아니죠. 어제 음봉 이상 정도는 제압을 해줘야 되고 요 800포인트 부근 정도까지 가서 이 추세 하락을 좀 벗겨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구간을 좀 이겨내야 이렇게 좀 이겨내줘야 아래쪽으로 살짝 열려있고 위쪽으로 살짝 열려있는 이 구간을 탈출해줘야 됩니다. 위쪽으로 탈출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황은 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는 지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성일하이텍이나 뭐 세비캠 같은 이런 종목들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성일하이텍, 세비캠, 그리고 이제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은 이제 신규 상장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어려우니까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대장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11,000원 구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도 23,000원 요 구간 내려오면은 뭐 당연히 타이밍이 된다. 네, 역시나 뭐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한번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3,000원 유지해주면 그냥 본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언제든지 이탈하면 한번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발주로는 파워로직스 같은 게 이제 뒤따라서 올라오고 있고요.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휴식 취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매매 타이밍이 된 거고요. 자, 오히려 상승한 종목이 강한 종목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나는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파워로직스나 MPC 쪽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PC는 지금 너무나도 약하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오펙 회의에서 이제 4개월 바로 1개월 만에 이제 1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죠. 뭐 그냥 바로 뭐 8월로 회귀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5일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1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유가만 봐도요. 그리고 뭐 G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GS도 뭐 실적이나 전체적으로 좋고 추세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흥구석유나 이런 쪽이 어제도 뭐 말씀드렸고 이 7,800원 구간 저항인데 이 구간을 어제 오늘 살살 건드리고 있죠. 어제는 근처까지 갖고 오늘은 건드려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석탄 쪽으로 유가가로 천연가스를 뭐 잠궈버리고 하니까 석탄 쪽도 이제 관심을 조금씩 가질 수 있다. 차라리 석탄을 많이 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슬슬 나오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유럽 쪽을 끊고 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를 아시아 쪽으로 공급처를 확대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양철강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 1150원 또 중요한 구간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고점을 낮추고 있었죠. 115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쪽 1300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여기 넘어가면 또 1450원 이렇게 15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죠. 한 15%씩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화성밸브라던가 DK락 조강아이라의 뭐 대동스틸 이런 종목들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가스가 나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화성밸브인데 얘가 평소에는 거래량이 아예 없어서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만 매매를 하시는 거고 대신 치고 빠져야겠죠. 다시 거래량 줄어들면 여러분 매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치고 빠지는 전략 잘 보셔야 된다. 체크하시고요. 이후에서 이제 전력난 이제 뭐 얘기하는 거는 러시아 가스관 공급 중단하고 이제 재개 안 하는 거 준비돼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허세가 좀 껴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해결이 된 건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준비는 하고 있었다. 근데 해결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풍력 쪽으로 해서 이제 수요가 급증할 거다라고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게 이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추세가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S에너지나 뭐 SDN, 신성ENG, 뭐 대명에너지나 뭐 후발주로 유니텍스 같은 경우를 같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풍력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정부가 풍력 발전 경쟁 입찰제를 도입했다. 맨날 입찰제죠 우리나라. 그래서 유니슨부터 시작해서 CS윈드, CS베어링, 뭐 동국SNC, SKD 항상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쪽도 꾸준히 뭐 순환이 도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선주들 최근에 조금 조용했었는데 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이 이제 수주가 뭐 계속 들어오는 오고 있죠. 뭐 얘기 나오는 걸로는 이제 뭐 중국에 밀려서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라고는 하는데 뭐 올 한 해로 보면 아직 1위고 잠깐 뭐 반짝하고 내려앉은 거고 그리고 중국은 자체적인 수주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부분 뭐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은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LNG 수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압도적이고 하니까요. 이제 성과 인상도 하고 실적도 흑자로 한 종목 한 종목 전환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은 조선주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강밴드 기자재 쪽은 계속 좋다라고 했어요.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상강 M&T, 동성화인텍, 태강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했더니 일본 예약이 급증했다. 그러면서 여행 관련주들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노랑풍선, 뭐 레드캡 투어 참 좋은 여행, 그리고 JTC나 글로벌 텍스프리, 뭐 롯데관광개발, 뭐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도 양호한 모습 보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르쉐가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코리아 FT가 상한가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카본 캐니스터를 공급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됐고 3기 같은 경우도 배터리 부품 뭐 LG화학 통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 성호전자는 이제 필름 콘덴서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된 것이고 그리고 뭐 임팩 같은 경우도 공기 제어 밸브를 뭐 공급하고 있고 기존에 공급 이력이 있던 기업들 뭐 세아 메카닉스도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포르쉐에 관련해 가지고 상장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 선익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선익 시스템하고 오큘러스에 이제 FPCB를 납품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뉴프렉스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둘 다 저항을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지지선, 요 저항선 넘어간 구간 이제 지지선으로 해서 유지하면 보유하시고 이탈하면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를 이어 나무가 같은 경우가 움직이고 있고 얘가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고 선익 시스템하고 뉴프렉스는 그냥 급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게 차이점이 있다 보시면 되고 넵튠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세스나 뭐 QSI 같은 경우가 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쪽을 이제 후발주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발주는 힘이 대장주만큼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장주가 쉬어가야 될 타이밍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어려울 때 수익률을 좀 일부 보충해주는 정도는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올스테인 플란트를 비롯해서 뭐 레이나 뭐 덴티온, 덴티스, 뭐 바텍, 레이언스 이런 종목들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도 이제 슬슬 또 올라올 타이밍 됐다. 올스테인 플란트가 11만 5천 원 회복되면은 실적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바로 이틀 만에 회복을 하고 14만 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뭐예요? 거래정지, 횡령사건 이전 주가를 회복한 정도다.
이 정도까지는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카페24 같은 경우는 틱톡이랑 쇼폼 마케팅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오늘 빵 터졌죠. 카페24도 이 기준 양봉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과거의 영광을 찾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만기일이고 추석 연휴 앞두고 있고 해서 우려감 가지신 분들 계실 텐데 지난주부터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 시장은 잘 버티고 있죠. 오히려 선물 옵션 만기일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안정적인 흐름, 변동성을 축소해주는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이번 만기는 변동성이 적은 만기이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일이랑 모레는 이제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 1, 2%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변동성이 아주 커지기보단 지금보다는 좀 움직임은 나온다. 위든 아래든. 그리고 가능성은 좀 위쪽을 더 높게 열어두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만 없으면 위쪽인데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도 이 정도 정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